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TV 2024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요,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입니다. 어디서 모티브했냐고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그 영화를 좀 모티브해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타이틀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주입을 시킬까라고 하다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친대가들의 투자비법 오늘도 좀 출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 국장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국장이라는 건요, 그 나라의 공을 많이 세운, 소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나라에서 장례비를 댑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는 걸 우리는 국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라의 공을 많이 세운 무슨 국무총리나 장관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미장은 뭘까요? 미장은요, 우리가 이제 건물짓대 다 짓고 나서요, 마지막 외벽에 시멘트, 그러니까 모래 시멘트 섞어서요, 외벽에 바르는 것을 우리는 미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요즘 유행되는, 저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줄임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요즘도 국장하십니까? 이러길래,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증시를 그 국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장이 뭐냐? 그랬더니, 미국 시장을 미장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 좀 쓰지 말고, 국장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국장하지, 그럼 미장하냐라고 그랬거든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 고점에 잡아서 고생하셨고, 뒤이어서 들어간 엔비디아가 또 배신을 하고,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 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요. 엔비디아를 샀어요. 쭉 빠졌어요. 좀 반등을 줘서 내가 샀던 그 가까스로 손실이지만 그 위치가 와서 빨리 손절을 하려고 모 증권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 증권회사에서 못 팔아준대. 왜 못 팔아줍니까? 그랬더니 그를 대행하는 업체가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십니까? 그래요. 그거는 엔비디아를 들고 계신 분들은 제 말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국장, 미장. 국장은 해야 되는데요. 국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를 매매하셔야죠라는 말을 차마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요즘 거래량도 그렇고요. 아주 완전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물론 미국이란 그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계속 고금리를 이어가면서, 물론 우리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죠? 바로 목요일 날. 우리가 베이비컷이냐, 빅컷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베이비컷은요, 0.25%포인트씩 살금살금 애기들 걸음처럼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그런 퍼센트로 올리는 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근데 빅컷은 뭐냐면 한 번에 0.5%를 인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더 증시에 또 미치는 영향이 적은가는요, 그건 그들이 만들기 나름이죠. 그건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0.5%는 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의 파월 의장이 뒤늦게 또 알고서도 이 처리를 뒤늦게 한 거 아니야? 이런 거,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미국이 정말 경기 침체야?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0.25%를 내리면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화면 크게 갑니다. 자, 뭐라고 쓰냐면요, 에코프로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많이 들고 계세요. 물론 HLB도 신약 승인 문제 때문에 고점에 많이 물리신 분도 계시지만, 일단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이동채 전 회장입니다. 이분이 경영 복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처럼 하면 미래가 없다. 지금처럼 하면 미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경제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전기차 캐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시적 수요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가 일시적 수요 정체로 배터리 시장이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써야 되나? 유식해 보이나? 자, 어쨌든 일시적 수요 정체 때문에 지금 배터리 시장이 부진하다. 그래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경영에 복귀한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님께서 어쨌든 우리나라 코리아 배터리 부활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래서 재련의 강자 중국 거린메이라고 그러는데 GM이라고 그럽니다. 이 회사와 어쨌든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아서 저쪽 뭐 인도네시아 쪽에서 무슨 뭐 사업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물론 이제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쪽에 제가 빨간 밑줄을 쫙 걷는데요. 예,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님께서 뭐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그랬어? 예. 모르시는 분은 에코프로 BM을 안 들고 계신 분은 모르시잖아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요. 알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왜 교도소 깜빵에 가셨는지. 그래서 여기 내용이 제 내용이 아니에요. 그 기사 내용이에요. 자, 이 전 회장은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셔가지고 무려 11억 원이 넘는 주식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뚜렷한 거죠. 그래서 지난해 8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 그리고 추징금 11억 원이 확정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이 뭐냐면요. 일단 1심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나 정말 억울해 그러면요. 항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2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소까지 갔는데 또 억울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3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법원에서조차도 실형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이 확정됐다는 거는 어쨌든 뭐 범죄 사실이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회장이라는 분이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러면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예. 미국에서는 막 20년, 막 40년, 종신형 이렇게 때립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구조가 이런 이제 주식 관련된 어떤 비리, 주식 관련돼서 개인 투자자를 힘들게 하거나 정말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는 미국에서 용서를 안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흔히 얘기하는 금투세 괜찮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아니라고요. 현재까지 이분이 15개월 형기를 채웠고요. 남은 9개월을 뭐 했다? 사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 제한 기준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바로 기사가 뭐라고 나왔어요? 사면에서 이동채 경영 복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 고문으로 선임이 되셨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머티리얼즈 인도네시아 재련소 지분 확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막 주가가 날아가야 되고요. 각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낼 때는 막 그렇죠. 목표 주가를 막 상향으로 잡고 막 이거 빨리 사세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넛큐브에서 봤더니요. 어떤 증권회사 직원인데요. 그분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26년 정도 되면은 에코프로 BM이 한 3배 정도는 더 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 친구가 무슨 얘기하나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요. 우리가 이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 제한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쪽 보지 말고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제가 지휘봉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자, 봅니다. 여기 특경법 제14조 특경법 시행령 10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실까요? 대상은요 5억 원 이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그렇죠? 사기 예. 그리고 5억 원 이상 자기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때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수재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 그리고 제한기간은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몇 년? 5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선고 유예 기간. 그리고 취업 제한 기간은요. 여기서 뭐 은행, 증권사 뭐 이런 직원들이 뭐 이런 주식 갖고 작전해서 뭐 피해를 입으면 뭐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지자체가 출자한 기관,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그리고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에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 그러니까 우리 저 이동채 전 회장께서 사면을 받지 않았으면은 다시 복귀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관련이 있는 기업체니까. 그리고 재산상 이득을 취약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고요. 그다음에 공범이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간부직으로 있는 기업체는요. 이거 법무부 자료입니다. 어떻게 해요? 취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사면을 받으셨어요. 사면이 뭔지 이건 사전적 의미를 보자고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나 형별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줄 자체를요. 그냥 삭제시키는 겁니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 김영삼 대통령 때 그죠? 예. 어쨌든 저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저 노태우 전 대통령 쿠데타 혐의로 이제 기소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저 사형,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무기징역 이랬다가 뭐 2심 갔나 어쨌든 뭐 이래가지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그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7년형인가 이렇게 받은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면서 국민 대통합 이래서 사면을 해 주셨죠, 그죠? 사면을 해 주셨어요. 예. 그거는 이제 뭐 때문에 국민 대통합이었나요? 예. 어쨌든 뭐 표심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의 특권이에요? 국가 원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 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 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국가 원수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 이동채 회장을 사면하셨으면 뭐 이분은 이제 복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 이야기거든요. 자, 어쨌든 사면됐고요. 이분께서 경영 복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자 뭐라고 쓰냐면요. 중국의 전구체 생산업체 거린메이라고 그래서요. 요게 손잡고 양극재 소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여기서 첫 공식 활동에 나서면서 사실상 경영에 복귀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최근의 기사입니다. 어제 그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매도 의견은 테러 이래가지고 에코프로 형제 몰락 점점점 부정적 보고서 예산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정적 보고서 예산일.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58만 원 찍고 뭐 15만 원대, 14만 원대로 주저앉았단 말이죠. 그러면 4분의 1토막 된 거예요. 이 회사가 4분의 1토막. 그런데 이게 24년이잖아요. 그런데 직전 연도 23년도 상반기 때는요. 아시겠어요? 상반기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23년이니까 이거 하반기고 상반기 때는 너네들이 부정적 보고서가 아니라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면서 긍정적으로 매수 의견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믿고 샀는데 이제 와서 아이고 미안해요. 알고 봤더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고 매도 의견을 준다고 그러니 개인 투자자는 속 상하겠죠. 그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죠? 네,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좀 충격적이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2달 보고서를 보니까 총 몇 건이냐면 3,891건 중에 유일한 매도 의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그래서 에코프로와 나란히 14개월 만에 70% 하락했고요. 연중 최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냐면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어떻게 했다고? 매도 의견 근처에만 가도요. 개인 투자자들이 민원이 쏟아졌던 2차전지 종목. 이제는 부정적인 보고서가 발간이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제는 지쳤어요. 땡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유일한 매도 의견 보고서 2차전지 사실상 매도 의견인 중립.
그다음에 홀드 의견도 대다수가 어떤 종목의 2차전지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게 시가총액 1위, 2위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 늘 그래 왔거든요. 자, 두 번째 마지막 기사를 보면요. 밑에 제가 캡처 뜬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 이랬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주요 2차전지 관련 종목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줄줄이 목표가 상향 보고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 회사인 에코프로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자,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폭풍 매수가 이어졌고 주가는 고공행진했다. 그러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철석까지 믿는 거는 증권회사의 보고서란 말이죠. 그죠? 물론 증권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어드바이저나 무슨 애널리스트 이분들 뭐 전문가님들도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사시긴 하셨겠지만 이런 겁니다. 예. 그 게시판에 보니까요. 예. 우리 저 이데리온 게시판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리셨냐면 내가 나무를 벨 수 있는 1시간의 시간이 있다면 나는 도끼날을 45분간 갈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뭘 뜻하는 겁니까? 우선 내가 기준과 원칙을 주식이 뭔지를 배우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런 말인가.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증권가에서는요.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유로 하반기부터 목표가 하향 홀드 의견을 동시에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몇 2차전지 투자자들은 몇몇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사가. 그래서 지난해 11월 2차전지 인기의 한가운데 있었던 에코프로에 대해서 하나증권연구원께서 뭐를 해서 매도 보고서를 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몇몇 분이 이 하나증권연구원께 직접 찾아가서 어떤 일을 벌였다? 물리적인 충돌을 벌였다. 물리적인 충돌도 벌어졌다라는 건요. 뭐예요? 물리적인 충돌은 뭐 잡고 밀고 땡기고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걸 물리적 충돌이 머리끄댕이 저 폭력이고 어쨌든 밀고 땡기고 막 멱살 잡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물리적 충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이런 아주 부정적 보고서를 내도 이제 이분들도 이제 지친 거죠. 그죠? 지친 거죠.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2월 달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런 회사들을 상장시킨 회사의 주관사가 증권회사라니까요. 그래서 누굴 믿겠냐. 그래서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2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 관련 보고서 쏟아졌는데 에코프로비엠 자 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요 8,095억 전년 대비 57.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96.6%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9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적자는요 135억 원이었다.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죠? 제가 가치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BPS 가치 대비 2.5배에서 2.5배까지는 용서를 한다. 근데 그 이상은요, 절대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템버거 하지 말라고, 햄버거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차트 흐름을 크게 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참 안타깝죠. 대개는 여기서 사셨을 거고 대개는 여기서 많이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조금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만 팔지 못했고 지금 그러면 전 회장께서 복귀하셨으니까 주가가 막 갈까요? 그럴 일은 없죠. 그죠? 자, 여기서 좀 보면요. 재무제표를 잠깐 볼게요. 21년도에 1조 4천억입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조 3천억, 그 다음 해가 6조 9천억, 그리고 3조 4천억으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21년도에 영업이익이 1,150억에서 그 다음에 3,800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에스티메이트, 24년 에스티메이트 추정치인데요. 지금 380억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써 있는 172%라고 하는 부채 비율이 150% 이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에스티메이트 자체도 지금 여기요. 유보율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201%라고 부채 비율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본인이 뭔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에코프로 차트 흐름은요. 30만 7천 원에서 얼마까지? 예, 7만 5천 원까지 똑같아요. 이것도 4분의 1 토막이고요. 이것도 4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에코프로는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 매도 홀드 의견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라면 홀드 의견, 매도 의견 저는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자, 보실게요. 여기까지 깨끗합니다. 예, 여기는요. 매출액이 1조 5천억, 5조 6천억, 7조 2천억. 그리고 예, 엄청 뛰었죠. 갑자기 늘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익이 800억에서 6천억으로 확 뛴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는 없다고. 특례 상장 같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죠.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매출액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BPS가 2,300원짜리, 2,800원짜리, 9,000원, 만원, 12,000원. 그러니까 소위 지금 뭐 12,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12,000원짜리를 12,000원짜리를 뭐 30만 원 이렇게 삽니까? 예? 이거를 우리는 유원지 가면 바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바가지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다 바가지 쓰는 건데 바가지 쓰지 말라고요. 그냥 편의점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매도 의견 테러 에코프로 형제 몰락 부정적 보고서 예산들. 이제 에코프로 형제라는 거는 에코프로 BM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뭐 부활절도 아니고 부활절 칠면조 사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뚜렷한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궁지로 몰아놓은 크나큰 이거는 하나의 사태인데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회사들이 결국에는 대주주들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안겨주고 버젓이 합법적인 겁니다. 불법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작정을 하고 상장 폐지시키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호화스럽게 삽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재판받으면요. 이상하게 그냥 바로 나와요. 예, 무죄로 나오든가 아니면 집행유예. 예, 미국 같으면요. 종신형이라니까요. 자, 고맙습니다. 자, 공지 하나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 강연인데요. 여러분들 추석 명절 물론 이제 이 방송이 또 재방송으로 또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에 쉬시는 동안 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주입니다. 그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수요일 날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 토요일 21일 오후 2시에 대전에서 무료 강연회를 합니다. TV 방송에서 감히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 15분만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표 예약하시고, 이때 표 많아요. 예, 하셔서 편하게 이제 대중교통으로 여러분들이 좀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대전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심장 중심, 전국에서 2시간 내외 거리로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또 출발을 하기 전에요.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잠깐만 듣고요. 바로 돌아와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습니다. 자,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밤 11시에.
그리고 이데일 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요. 편성표를 보시면 저 재방송이 또 언제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아니면 저 VOD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차 좀 들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빈집이라고 있어요. 빈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주포라고 합시다. 주포. 제가 잠깐 여기다 쓸까요? 예, 주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주식 작전을 하는 그 우두머리를 주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포가 별장을 전국에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서해안 태안에 하나 있고, 목포에 하나 있고, 저쪽 그 남해안에 하나 있고, 거제도에, 그리고 또 강릉에 있고 속초에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마지막 주거지는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빈집은 그들이 직접 주인이 별장을 가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파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밖에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이제 문 밖에까지, 그러니까 대문 앞까지 잠겨 있는 대문 앞까지는 오실 수 있어요. 와서 쳐다볼 수 있으나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거래량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작은 거래량 가지고 빈집털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포들이,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을 소위 방구석 전문가라고 하는 너튜브, 그 다음에 노란톡 이런 데서 횡행하면서 소위 뭐 10만 주, 20만 주 가지고 막, 그죠? VI 발동 10%를 날리고 14%를 날리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들어가시면 큰일 나죠. 쫓아 들어갔다가는 그냥 주가가 또 폭락을 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 실제적으로 주포들이요, 그 별장에 안 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호가창에요, 매수 물량, 매도 물량이 물량들이 잡혀야 하는 거지. 그냥 아싸, 그러고 이제 차트만 보고 거래량 안 보고 들어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주포들이 예를 들어서 태안을 갔어요. 서해안 태안에 가서 해수욕장을 바라보는 저 별장에서 실컷 열흘간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개인 투자자들한테 야, 이게 파티 열었으니까 이게 먹으러 와 이러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막 들어오죠. 그죠? 그걸 고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떠나서 태안에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저쪽에 목포로 갑니다. 목포로 가서 다시 문을 열고 파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테마에서 테마주로 옮겨가는 그런 형국,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마다 얘네들이 문을 열고 파티를 시작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캔들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들이 문을 열고 이제 파티를 준비할 상을 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위치, 에코프로 BM처럼 이 위치에서 다 먹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만 남은 그 위치에 가서 여러분들이 뭘 먹겠다는 거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고 싶어서 샀겠어요. 그죠? 누가 가라고 했으니까 갔겠죠. 알겠죠? 그래서 아무도 믿지 마라.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만 믿고 나머지를 믿지 마라. 아버지도 믿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말이에요. 자, 어쨌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 기준이 이게 0에서 이게 7% 이상이 돼야 되고요. 고가는 14%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기준은 얘가 종가를 만들어낸 이 종가를 0%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3이고 여기서 7%에다가 이렇게 점선을 거놨고요. 이것도 2분의 1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캔들을 다시 반으로 갈라서 2분의 1 해서 3등분을 했으니까 3분의 1 지점이라고 하는
일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기가 1, 2, 3, 4, 5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가 자체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 진폭에서. 그런데 이 캔들이 과연 이렇게 나올까? 7% 고가가 14.3%, 종가가 7.2%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아주 횡재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만들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기준봉 자체를 상한가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상한가 30%를 반 가르면 15%니까 그러면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는 21일 토요일 2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내용은 TV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걸 5선이라고 그래요. 5선지. 그래서 제가 5선지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쭉 펼쳐놓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수로 시작해서 추가 매수하고, 자, 1차적으로는요. 3%와 여기 중심 2분의 1의 3분의 1 지점선 라인 1선부터 5선까지 내에서 여기서는 매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1차 매도는요. 여기로부터 7%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가로부터 눌림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봉의 캔들이 커지면은 눌림폭이 크니까 여기서 사면 나는 이 종가를 0%로 보고 7%에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14% 수익이더라. 그래서 이 숫자의 마술이라고 하는 3, 7, 1, 4, 2, 8, 5, 6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방송마다 계속 드리죠. 자, 얘가요 시가가 여긴데 3% 위에서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매수는 아닙니다. 시초가 매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초가 매수라는 게 기준봉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기준봉으로 보고요. 기준봉에서 녹색 화살표 나오고 기준봉으로 봤을 때 3%를 넘어가거나 소위 2분의 1 지점을 이탈했을 때는 안 된다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요. 일수가 있습니다. 며칠 안에. 그리고 기준봉에 자, 두 번째 기준봉도 며칠 안에가 있는데 이것도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3% 위에서 시작해서 쭉 뻗어갔습니다. 그러면요. 건들지 마십시오.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아, 여기라도 매수했으면 이게 지금 퍼센트가 몇 %야가 아니고요. 건들면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 예, 집 나간 아들이 철없이 모르고 엄마 지갑에서 2만 원 빼갖고 나가면요. 들어와요. 자, 며칠 안에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비밀은 37142856 108에 있더라.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아요. 시작을 했는데 바로 밀어버리면요. 손도 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손 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다? 얘도 시가 자체는요. 일선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매수 시초가는 안 했지만 기다렸더니 이 안으로요. 일단 진입을 하게 되면 매수가 되겠죠. 매수 맞습니다. 매수. 그래서 항상 이 권역 안에서 떨어지더라도 이 권역 안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게 흔들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는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엘리엇 파동, 그랜빌의 법칙, 자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는 뭐라고요? 저는 증권맨 출신 아니라 응용 프로그래머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갑니다. 주식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는요, 예,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 프로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축구 선수도요, 조기 축구에는 아니라고요. 예, 축구를 하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유학도 가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아마추어. 자, 주식을 조기 축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된다? 손흥민 선수처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소당 주식의 맛을, 자, 37142856. 자, 한 가지 한번 짚어갑시다. 자, 3%는요, 색상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연한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새싹이 난 거예요. 새싹이. 예, 새싹이 땅에서 돋아난 겁니다. 그러다가 7%는요, 꽤 많이 컸습니다. 이파리가. 예, 이파리가 파랗게 피어났어요.
그 다음에 14%는 노란색인데 어머머 꽃이 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28%는 여기에 열매가 맺었어요 이런 거 열매. 그럼 56%는 이거는 어떻게 출하해야 돼 출하. 과수원이잖아요. 과일이 익었으면 따서 출하를 해야죠. 그럼 108은 뭡니까? 그거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어쨌든요. 성명서장의 주식마술의 37142856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드렸는데 강의가 일단은 TV 방송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실 수 없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C1, D2, E3, 그 다음에 F4, A5라고 해서요.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횡보합니다. 그러다가 장대 양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요, 물론 모두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도요, 갑자기 없던 거래량이 크게 동반하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어디로 이제 장소로 옮긴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뭐 거제도에서, 아까 태안에서 뭐 목포로 가든 속초로 가든 강릉으로 가든 시그널로 가든 잠실로 가든 어쨌든 바뀌는 겁니다. 바뀔 때 갑자기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서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주가가요 빠졌어요. 그리고 횡보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래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요. 이때 언제 나옵니까? 이제 4시 이후에 뭐가 쏟아집니까? 기사가 막 본격적으로 쏟아집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물론 장중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기사가. 여기서 이제 기사가 나와. 이 회사에 대한 기사가 호재성 기사가 막 나옵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그거를 우리는 주관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믿는 그분들이 막 기사를 뿌리고 막 보고서를 내고 작년 상반기에 보세요. 에코프로 BM을 나라도 사고 싶다니까. 알겠죠?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오케이 기다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제가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각도를. 이게 108이요. 이게 56이고 이게 28이에요. 이게 108%고 이게 56%고 이게 28%라고. 이 정도 알려줬으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35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며칠 21일 토요일 명절 세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 시장이요. 거의 단타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 시장에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종목을 좀 하나씩 보면서 좀 체크해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요. 펜 굵기를 좀 작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고맙습니다. 땡큐. 자, 여기서 볼게요. 자, 검정글씨로 제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음봉이 쭉 나오다가 양봉이 발생합니다. 양봉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도 거래량 동반해서 크게 올랐습니다만 이 표시는 뭐냐면 상한가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상한가는 14%가 넘을 시에 상한가 표시를 여기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얘는 뭐가 기준이 안 나왔어요. 어떤 기준? 자, 요게 포크, 그러니까 포크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헌터는 들어왔으나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크는요, 발생하지 이날 당일날 하지 않더라도 뒤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종목에 포크가 들어오면 그건 진짜 포크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에 포크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기준봉에 뭐가 들어왔다? 직전 5일 전에 포크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기준봉이 헌터와 포인트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것도 매수고요. 언제 매도하느냐? 이게 아까 각도가 되게 높은 28%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포인트, 자, 포크가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장대 양봉의 종가에 갔다가 그 라인을 형성하면 그게 28% 그다음에
그 라인 아까 각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시고 나름대로 주식을 꽤 오래 하셨던 분들은요. 좀 소림이 이쯤에서 쫙쫙 끼쳐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실게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기준봉이라고 그래. 기준. 얘가 기준봉이에요. 아시겠죠? 기준봉이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기다려. 그냥 쳐다봐.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쳐다봐. 쳐다봤는데 야, 시작을.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 거잖아. 매수요. 매수요. 매수하는 거요. 그런데 여기 7%를 통과했죠. 그럼 매도죠. 매도라니까요. 여기서 사서 7%에 매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종가전 매수, 그 다음날 매수. 또 그 다음날 매수. 안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아, 샀는데 물려서가 아니라 내 식대로면 1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해서 그 다음에 이 7%가 아닌 여기 14%의 노란색 선에 오면 여기서 매도요. 여기서 매도요. 폭고 올라왔는데요. 아니라니까. 이 기준봉으로부터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2번 들어왔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도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에 분봉을 한번 보자. 분봉. 자, 이제 분봉을 이제 어떤 의미인지 보자. 3714-2856 성소장의 주식 마수를 여러분들은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주가가요.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주고 그러다 갑자기 장대양봉 기준봉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일단 별장을 옮긴 겁니다. 주포들이. 자, 무슨 뭐 이게 이제 테마주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옮겼어요. 어때 보입니까? 여기에요. 상당히 크게 여기가 고점이고요. 그죠? 여기가 시가, 종가 고점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 그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없다고? 이게 뭔 말이요? 그죠?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예. 자,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가와 거래량. 그게 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여기에 나왔으면 기다려.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작 자체가 3%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간 거예요. 근데 딱 3%예요. 2.99% 해야 되는데 3%, 3.010에서 시작하면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 친구가 여기서 쭈르르륵 내려오면서 이 3%와 2분의 1 지점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는 거요. 이때도 그냥 또 매수요. 이때도 매수요. 그리고 이 두 개는요. 건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둬요. 그냥 둬요. 그러고서 다시 이 지점으로 들어오면 매수를 했죠. 그러면 3%와 이 캔들의 2분의 1에서 그 권역, 그 진폭에서 매수하고 매도는 어디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요. 7%에 매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캔들을 여기서 좀 눈이 있으면 잘 보세요. 여기 진폭하고 여기 진폭하고 딱 보면 어때 보여요? 어때 보여요? 그죠? 아, 그래요. 밑에가 아주 약간 더 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아서 이때 팔면 이 종가로부터는 7%지만 7%가 아니라 14%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통계학 전공하신 분들 수식 만들게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말이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윗골이 달면 고맙지.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 일수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할 거냐? 죽어다라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묘비에 써놓겠습니다. 자, 이 날, 그러니까 어떤 날, 이 날을 뭐로 확인해 봤느냐? 분봉으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많이 들으셨잖아. 많이 했잖아. 0입니다. 7%입니다. 얘는 반 갈라서 3.5입니다.
그리고 얘가 10%입니다. 점선이 14%입니다. 그럼 노란색 선은 뭡니까? 이 분봉의 기준봉으로부터 이 노란색 선은 3.5%고요. 기준봉으로부터 여기는요 7%입니다. 이 선을 왜 권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선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진폭이 밑에서 발생하면, 그러니까 0과 7에서 이 밑에 하단에서 발생하면 목표 주가는 실제적으로 여기 10%가 목표 주가고요. 이 위에서 발생하면 14%가 목표 주가인데 여기서는 여기도 무서운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 21일 토요일 2시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얘가 두 번째 캔들에 이게 발생했어요. 조준경 아십니까? 조준경 제가 설명했을 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일봉으로 설명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분봉이었다는 비밀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자, 이때 만났으면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10%가 아니라 반드시 14%라고 이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왜? 아까 일봉에서 보면 안 끝났잖아요. 여기서 샀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14%를 향해서 다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가는 계속 흔들면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항상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손절치는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겁니다. 자, 성수행의 주식의 맛을 다시 갑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이 수밖에 없어요. 자, 설명드립니다. 갑자기, 자, 이제 옮겼습니다. 아까 그 친구 이제, 1달러 이제 한번 해 먹었으니, 어디로 갈까? 이번에는 강릉으로 갑시다. 자, 문을 열고요. 이제 파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고 상차림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반드시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7%와 고가가 14% 이상이지만, 소장님, 이렇게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나타나던데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자, 퍼센트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가 108%고 얘가 56이고 얘가 28%라는 사실만 아시면 어느 정도 알려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종목을 봅시다. 주가가요, 기나긴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장소 옮겨서 기준봉 나왔습니다. 상당히 크죠? 이걸 우리는 꽤 크죠? 꽤 크게 이렇게 장대양봉 만들어서 기준봉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시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겠죠. 그죠? 엄청 사겠죠. 엄청 땀나게 샀겠죠.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7%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시고 다시 재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 14%에 매도하고 다시 사서 28%에 매도하고 다시 사서 56%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부터 계속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날 분봉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음봉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시작해서 시작해서 바로 밑으로 밀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언제 발생하느냐?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발생해요. 시작했는데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여기서 기준봉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0% 시가인데 밑으로 떨어지면요, 이 7%가 사실 매도입니다. 얘는 7%가 아주 안전한 매도 위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 2, 3, 즉 무슨 얘기냐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기준봉이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되면 바로 우리가 3세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도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생겼죠. 캔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왜 반드시 쳤는지. 끝났습니다. 하여튼 추석 명절 편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 주에 여러분들 21일 토요일 날 선착순으로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요.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다음 주 또 수요일 날
밤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